키스 반더 웨스턴 그리고 이제 슬레이어 이 두 가지 모델을 이제 비교하려고 합니다. 하이엔드로 넘어오니까 확실히 예쁘네요. 네. 이 디자인 가격이 꽤 사실 반영이 많이 되어 있죠. 확실히 달라요. 근데 진짜 완전히 이제 지향점이 좀 다른 디자인 컨셉을 갖고 있는 것도 맞아요. 네. 그 공장도 다녀오셨잖아요. 네덜란드의 이제 키스 반더 웨스턴 본사에 가서 키스 반더 웨스턴도 만났고 그 당시에 이제 제작이 준비되던 머신들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슬림짐이 그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좋아하시는 레버, 네, 이드로 컴프레서인가요? 네. 그 머신도 이제 프로토타입을 보고 왔었고 거기 대표님이 이제 영상이 나오잖아요. 네. 올드카를 타고 나오거든요. 그 올드카의 디테일 형태가 스피드스터와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차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냥 컨셉카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덜란드 방문했을 때 실제 태워주는 거예요. 그걸 타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그래서 와 이걸 보니까 머신들이 왜 이런 약간 아날로그적인 디자인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자동차 이렇게 기어 조정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랑 되게 유사해요. 스타일이. 그런 것들의 모티브를 여전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조금은 공격적인 것도 있지만 굉장히 예술 작품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기능성이 굉장히 좀 좋아요. 엄청 디테일. 네, 너무 디테일하고, 그리고 제가 좀 놀랬었던 거는 이 우리가 배선을 다리 쪽으로 숨겨서 이렇게 설치를 못 하거든요. 네. 대부분 머신이. 근데 이 머신은 기본적으로 그 배선 자체도 아예 안 보이게 다리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설치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약간 편집증 환자처럼 만들어요. 네. 그 막 2그룹, 3그룹이라고 하면 이제 그룹 헤드에서 연결되는 배관들의 길이가 사실 똑같을 수는 없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배관의 형태, 길이도 거의 똑같이 맞추고 그래서 그룹별로 뭐 편차가 없이 만드는 것도 그렇고 머신을 열어보면 정말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이 슬레이어는 배 형상이에요. 그렇죠, 요트? 예, 예, 네. 요트의 형상이라서 저는 이 모델을 볼 때마다 롤스로이스가 생각나요. 예. 그만큼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잘 난다 이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패들의 느낌, 촉감 이런 것들도 너무 완벽해요. 그래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네, 요즘에 판매량들을 보면은 이 시장 정말 커졌죠, 이제 엄청 커졌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또 벙커 컴퍼니 원두를 또 많이 사드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 이 키스만더 웨스턴 이 브랜드는 온도에 정말 뭐라 해야 될까? 집착하죠. 네. 뭐라 해야 될까? 오타쿠죠, 오타쿠. 좀 이상해. 그 정도로 해요, 정말.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집에서 사용을 하셨고 또 커스텀도 해서 사용을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실제로 가지고 있는 머신이랑 거의 똑같은 머신이고요. 근데 얘도 세대가 출시된 시기가 꽤 오래 지났어요. 얘가 2000년대 후반에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초기 소량 생산만 되던 게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이제 양산화하자라고 해가지고 낸 거니까 역사가 거의 지금 20년이 다 돼 가죠, 이제는. 근데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어요. 최초창기 모델은 패들 형태의 그 구조를 채택을 했다가 이후에 이제 키스 반더 웨스턴의 독자적인 프리인퓨전 기능이 채택이 됩니다. 그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구조물이 하나가 있는데 이 키스 반더 웨스턴 같은 경우는 프리인퓨전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식의 어떤 스타일을 카페에서 도입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슬레이어의 에스프레소 모델처럼 뭐 인퓨전을 마음대로 줬다 뺐다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주어진 제작된 형태대로만 계속 무한 반복 재현성을 높게끔 만들어진 머신이에요. 우리가 프리인퓨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그냥 오랫동안 커피퍽을 적신다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저유량으로 주입을 하게 되면 상단부터 하단까지 천천히 이렇게 적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스피드스터를 쓸 때는 저는 그런 방식도 많이 쓰지만 거꾸로 다른 방식도 많이 쓰거든요. 최대압을
이제 먼저 추출할 때 걸어요. 풀 압력을 걸어요. 걸었다가 커피퍽이 다 적셔지는 것을 본 다음에 압력을 오히려 빼버리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 이게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갖고 노는 게 재밌는 머신이고, 그래서 그런 추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온도 안정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머지 변수를 이제 플로우나 압력을 조절하는 형태로 많이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머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여전히 좀 쓰고 있고 이걸 통해서도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 스펙적인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차이는 있고 키스반드 웨스턴사가 더 좋지만, 근데 왜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못 받았냐면 추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추출 시간 자체가 똑같은 양을 추출을 할 때 얘는 50초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저희가 네. 세팅을 한 게 50초에서 1분 사이거든요. 근데 보통 머신들은 뭐 30초 초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0초 후반까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얘는 이제 긴 시간 동안 더 천천히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터의 성능 자체가 그렇게 높은 게 안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는 좀 히터의 출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추출 보일러는. 그런 생각은 충분히 들 수는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슬레이어는 한 잔 한 잔을 막 엄청나게 쳐내는 형태의 추출이라기보다는 물을 많이 쓰지 않는 형태의 추출,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적은 물을 쓰는 형태의 추출을 가져가기 때문에 아까 느끼셨던 부분이 일단 되게 타당한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보일러 두께도 좀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온도를 얼마나 얘들이 그 히스반더에서는 회사가 온도에 집착을 하냐면, 이거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 샤워 스크린을 제거를 하면 여기 이 안에 들어가는 디퓨저라고 하죠. 디퓨저 뭐 혹은 분산 블록이라고 하는 재질 자체가 달라요. 슬레이어는 깎아가지고 이제 금속하고 거의 그룹 헤드가 일체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열흡수를 하지 않는 별도의 파츠가 따로 있어요. 적외선 카메라로 찍어보면 여기가 차갑게 나와요. 딴 머신에 비해서. 그 정도로 신경을 쓰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키스반드 웨스턴의 스팀 보일러 기본 세팅 압력은 혹시 몇 바인지 아세요? 사용해봤을 때 정말 세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엄청 센데 기본적으로 얘는 2.4바 세팅으로 출고가 돼요. 그러니까 보일러가 굉장히 튼튼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스팀 보일러가. 스팀 보일러가 튼튼하지 않으면 압력을 높이면 그만큼 사실은 위험 부담이 커지잖아요. 프리히팅 보일러는 없기 때문에 그 스팀 보일러 쪽이 그렇게 좀 강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프리히터가 실제로 스팀 보일러 안에 굉장히 이제 견고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커피 향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요거 저희가 레퍼런스 샷으로 잡고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다크 로스팅 된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8.5번 버터리라는 이제 네임을 가지고 있는 커피이고, 콜롬비아가 주 베이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청량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버터리처럼 굉장히 좀 혀에 코팅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괜찮아요. 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막 다크 로스팅은 최대한 로스팅하고 나서 빨리 먹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근데 보관을 잘해서 그런지 저희가 추출할 때도 그렇고 지금 뭐 크레마 상태나 되게 안정적이네. 추출하고 그런 것들이. 패키징에 뭐 또 다른 부분 있나요? 저희 패키지가 네. 그 특허 제품이라서 그래요. 그거 아니야? 네, 가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이제 계속 나가게 되면 향미 손실이 일어나잖아요. 저항값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제 추출에서도 문제가 좀 발생을 하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뭐 디게싱이 잘 안 되면은 가스가 터져서 나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실제로 추출이 중반부에 슬레이어 LP보다 좀 빨라져서 그런지 여기 퍽의 온도가 이렇게 좀 올라가 있네요. 네. 관능적으로 어떠세요? 아, 나쁘진 않아요, 사실. 나쁘진 않은데 네. 그 슬레이어 LP랑 비교하자고 하면은 바디가 만약에 슬레이어 LP가 5였다고 하면은 한 3.5 정도? 이 질감이. 아까 우리 프리인퓨전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추출되는 이 구조 때문에. 네, 그래서 왜냐면 똑같은 세팅을 했는데 시간도 뭐 얼추 비슷했는데 근데 첫 방울부터 나오는 시간 그리고 후반의 추출 흐름 자체가 후반에서 유량이 많아지는 추출이잖아요. 얘는 슬레이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량이 약간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빨리 나오면서 계속 적은 유량이 길게 가져간 거면 얘는 처음에 좀 지연돼서 추출이 되다가 방울이 떨어지면서 점점 빨라지는 추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그래프에서도 좀 살짝 보이는 게 얘는 이제 처음에는 타이트하게 나오면서 계속 타이트하게 추출되는 형태잖아요. 그래프 기울기가. 근데 얘는 처음에는 높게 나오는데 빨리 떨어지는 형태니까 처음에는 이제 추출이 천천히 인퓨전 시키면서 첫 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는 유량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지를 분석을 해보면 약간 페미나는 헤드스페이스 공간이 이제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방울 추출되기 전까지 헤드스페이스 먼저 채우고 물이 흘러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러한 좀 차이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번 추출은 제일 빨랐습니다. 지금 세개 첫 방울도 좀 빨랐고 네. 총 추출 시간 얘는 27초 정도 되죠.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중반부 이후부터 좀 빠르게 추출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단맛과 바디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슬레이어가 제일 타이트하게 이렇게 추출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페미나는 이제 그다음 좀 더 자연스럽게 됐고, 근데 로켓 알라인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파일은 사실 변화를 안 줬어요. 처음부터 그냥 구바 프로파일인데 오히려 프린퓨전으로 꽤 들어간 느낌의 추출이 됐거든요. 왜냐면 첫 방울도 굉장히 빨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펌프 자체가 기어 펌프 형태의 어떠한 유량을 점점 높이는 형태의 그런 프로파일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떠한
그 압력의 프리인퓨전 기능이 얘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구바로 세팅을 하더라도. 되게 엄청 클린하네 얘는. 근데 농도감은 프리인퓨전이 기본적으로 약간 들어가는 이제 보셨잖아요. 네네. 햄버거 튀어나오는 걸. 그래서 일단 되게 부드럽고, 근데 어떻게 보면 마일드한 느낌 좀 있는 네네. 것 같고. 근데 되게 뒤쪽에 막 뭐 잡미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네네. 엄청 클린한 느낌이네요. 네네.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초반에 이제 어쨌든 서서히 압력이 상승이 되었고 채널링은 한 번 났는데 이거는 한번 다시 한번 추출해보면 이 네네. 부분은 없어질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프리인퓨전에 좀 많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머신들의 특성은 다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ju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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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인텐스가 확실히 지글러 사이즈에서 오는 그게 있어요. 추출 양상도 그렇고. 저는 그래도 끝까지 먹겠습니다. 와 진짜 셌어. 와. 이게 추출 양상을 보니까 이게 초당 이제 그 유량값이 이제 풀보르시가 많으니까 다른 머신들보다 좀 타이트하게 추출되는 네, 맞아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다시 받는. 와. 근데 초반에는 좀 타이트하게 추출되다가 근데 끝에 보면 우리 LP하고 비교를 많이 네네. 하잖아요. 네. LP는 그래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좀 가는 형태라면 얘는 갑자기 어느 정도 되다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 때는 약간은 큰 채널링이나 이런 것들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유량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점진적 구바 압력 상승이 아니라 이 작동시키자마자 이 상대적으로 많은 유량값이 나오다 보니까 와, 이 맛이 강도가 진짜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물론 여기도 세팅을 이 슬레이어의 풀 프레셔에 맞춰가지고 또 세팅을 하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추출되는 형태의 이런 형태로 추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인텐스한 샷이 나오니 그래도 니들 밸브의 세팅을 어느 정도 잘 활용을 하는 게 좀 더 좋은 컵을 만들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진짜 이거 마지막 건 먹기가 좀 힘들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다 먹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저 아까 그러니까 슬레이어 에스프레소 모델은 사전 주입을 사용을 해야 되는 머신인 건 이제 확실하고, 그리고 이 점진적 구바 형태에서 이 구간이 얼만큼 이제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커피 자체가 지금 좀 더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클린해지는 걸 저는 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먹기는 편했어요. 얘네들이랑 프리인퓨전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머신들은
기본적으로 마시기 막 이 인센스가 엄청 있지는 않지만 마시기 편하고 복합적으로 그냥 모든 게 밸런스가 잘 잡힌 그런 느낌. 근데 경우에 따라서 승규 씨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연하다, 마일드하다, 워터리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엄청 프리인퓨전을 안 썼을 때는 또 이런 느낌도 다가올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적적인 프리인퓨전을 사용할지 안 할지는 커피에 따라서 쓰시는 분들이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슬레이어 에스프레소 모델은 순정 바스켓으로 지금 세팅한 건 아니고 다 동일하게 이제 풀만 바스켓 갖다가 이제 추출을 한 거라 만약에 이런 정도의 그 유량값을 가지고 있는 머신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바스켓 하이 높이가 더 높거나 좀 그냥 머신을 리스를 하신 게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이 헤드스페이스 공간 계산은 이 에스프레소 추출에 있어서는 무조건 필요한 요소라고 이제 저는 지금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영상 이렇게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거의 쓰러지실 것 같은데.